안녕하십니까, 송영선입니다.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오늘과 내일이지만 양 정상이 앉아서 얘기할 시간은 오찬을 겸비한 오전 11시에서 1시 사이가 전부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알파요 오메가 핵심은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 판문점에 있는 군사분계선을 함께 걷는 사진 컷 하나 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시오, 트럼프 대통령, 내가 당신에게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한반도 평화는 제대로 정착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DMZ에 둘레길도 11개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도 조만간에 여기 내려와서 함께 평화롭게 이 길을 걸을 것입니다. 이게 한반도 평화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다는 산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시면 북한도 곧 비핵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도 여기 내려와 그럴 겁니다. 정도로 얘기를 하겠죠. 그 그럴듯한 모습을 사진에 내보낸 거, 방송에 대대적으로 내야 구겼던 스타일을 G20, 오사카 G20 회의에서 완전히 구겼던 외톨이가 되고 정말 너무 형편없이 따돌림을 받았던 그 구겼던 스타일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겠죠.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죠. 이럴 때는 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북한 목선 문제 같은 게 나오니까 청와대 말 한마디 없으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에 가셔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해를 했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한국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이 정도로 내보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또 역시 이 사진이 필요합니다. 내년 대선 11월에 있습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보이기는 실업률 3.6%, 역사상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지난 20년간에 걸쳐서 진짜로 최저의 실업률입니다. 최고의 고용률이고, 그리고 심지어 4%대까지 한때 올라갔던, 작년 한때에 올라갔던 경제성장, 상당히 보기 좋은 핑크빛 그림이지만 사실 미국 내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자본주의의 극치니까 있습니다. 중국에게 관세를 25% 매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그 관세로 이 최하위층을 도울 수 있는 자원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오사카에서 회의를, G20 정상회담을 하고 있을 동안에 미 본토에서는 플로리다주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될 만한 사람들 사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두 여전사, 워렌과 해리스 두 분 다 상원 의원인데 아주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미 국내 내의 현재의 당의 지지율을 보면은 트럼프 당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은 여론은 트럼프가 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뭔가 그림을 하나 거창한 걸 만들어야 됩니다. 외교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는 것, 경제에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교에서 잘하는 거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 그림이 뭐냐? 판문점에 가서 트럼프는 우상 워싱턴에서 주장한 게 뭡니까? 아무도 못하는 걸 내가 해냈다. 북한이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개발도 안 하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누가 이렇게 했느냐? 나는 그걸 해낸 사람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판문점 현장까지 가봤다. 그리고 진짜 판문점에서 한국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거듭 강조를 했다. 이런 평화의 모습도 좋지만
이렇게 DMZ에 둘레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김정은과 평화를 구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그리고 유엔이 모두 한 목소리로 끌고 가고 있는 대북 제재에 한국도 적극 참여하라고 얘기했다. 이 그림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 양 정상이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는 문 대통령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만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나가 특별히 얘기할 거 이미 다 안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스케줄 보면 오전 10시에 기업인 간담회고 11시에 정상회담이에요. 정상회담 겸 오찬이야. 같이 밥 먹으면서 확대 회담을 하는 거예요. 뭐 비밀사항 나올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에 공동 기자회견을 합니다. 밥 먹고 한 3, 40분 동안 회의하고 공동 기자회견. 이미 안이 다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나올 안은 빤한 거예요. 방위 분담, 사드 문제, 반화웨이 전선, 비핵화. 이걸 뭐 새삼스럽게 문재인 대통령 팔 비틀어가지고 이때까지 듣지 못한 답을 들을 수 있다고 기대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 덧붙이면은 전번에 4월 달에 허겁지겁 워싱턴에 와서 나를 만났을 때 내가 요구한 무기 10조 정도치 사가라는 거 그것도 다시 한번 약속을 하라 정도로 덧붙일 겁니다. 이 공동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미 안이 다 되어 있는 것, 그 전에 조율 다 됐는 걸 형식적인 절차만 다시 거쳐서 정상회담이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컨펌을 하거나 조금 고치거나 해서 나오는 게 기자회담이야. 기자회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심사는 뭐냐? 판문점 군사분계선 가는 거 외에 그거는 이제 국내 정치용으로 쇼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고 진짜 트럼프의 관심사는 기업인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기업인 간담회가 정상회담보다도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인의 대표 만날 기업인을 누가 선정했어요? 해리 해리슨 주한 미 대사가 선정한 겁니다. 청와대에서 주는 리스트가 아니에요. 물론 청와대에도 알리고 나중에 협조를 구했겠지만 해리 해리슨이 만든 겁니다. 와서 이 사람들 만나세요.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 특별한 거 안 나옵니다. 보나마나 북한 제재 풀어주라는 얘기고 시간 끌면 끌수록 개성공단 풀어라. 금강산 관광사업 하도록 해주라. 북한 제재도 중요하지만 좀 풀어줘야 협력이 된다. 어? 이런 얘기 할 거니까 그런 자리 길게 만들지 말고 이미 기자회견은 회견문은 거의 다 된 거나 다름없으니까 기업인들 만나서 당신네 정부는 반화웨이 이 동맹에 한국 참여하라 하니까 무슨 이게 안보에 해당되는 안보에 지장이 없다느니 화웨이 물건을 팔아도 안보에 지장이 없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동맹국으로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기업 당신네들 어떡할 거야? 반화웨이 동맹에 충실하게 참여하면서 장사를 할 거야 말 거야? 더 나아가서는 그 얘기까지 해주겠죠. 너 한국서 장사하기 어렵지? 미국 와. 롯데 봤잖아. 특별히 나는 내가 대통령 되고 난데 법인세도 아주 엄청나게 대폭으로 법인세도 낮췄잖아. 장사하기가 미국이 나. 그럼 직접 미국으로 와서 장사 못하겠으면 한국에서 하더라도 중국에 기대는 짓 하지 마. 뭐 대통령 보고 이 얘기를 만나가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기업인들 실제 장사하는 그리고 미국 달러를 만지고 달러를 벌고 달러를 지불하는 이 기업인들을 만나가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의 포커스는 딱 2개입니다. 판문점 가서 사진 한 장 찍는 것. 기업인 만나서 반화웨이 전선 동맹에 적극 참여해라. 대통령 너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기업인의 목표가 뭐냐? 돈 버는 거 아니냐? 돈 벌려면 내 말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거다 장사하기가 앞으로. 그 얘기 하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정상간에 앉아가지고 회담 같은 회담 첫째 시간도 안 돼요. 2시간 동안에 11시에서 1시 사이 밥 먹으면서 전체 회담 확대 회담을 한다니까 확대 회담 자리에 비밀스러운 얘기 나올 리도 없고 확대 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이미 기자회견 공동 기자회견으로 초안을 만들어 놓은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확인하고 지나가는 정도가 될 겁니다. 방위비 더 올려라. 그리고 중국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드 문제 간섭하는데 환경영향평가인지 뭐 그런 핑계를 대면서 성주에 아주 사드 정식 사드 설치도 지금 협조 안 하는데 똑바로 하시오. 동맹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싶으면 이거 확실하라. 더더구나 문 대통령이 오사카에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시진핑이 사드 얘기할 때에 당신이 일부러 얘기했지 않소. 그거는 비핵화 문제와 연계돼 있다. 비핵화가 먼저 돼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걸 청와대가 또 나중에 다시 풀어가지고 당신네 청와대가 다시 풀어가지고 연동돼 있다 하는데 연동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북한 비핵화가 먼저 되면 사드는 필요 없다고 확실히 당신이 얘기해라 정도. 그리고 반화웨이 전선에 동맹 전선에 들어올 거냐 말 거냐. 나 아침에 기업인들 만났더니 그들은 장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기업을 키우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미국이 도와준다면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함께 손잡고 장사하고 싶어 한다.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북한 비핵화 개성공단 열어주라. 금강산 관광산업 다시 재개시켜달라. 얘기하기 전에 북한에게 확실한 비핵화부터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한국도 FFBD에 함께 간다고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해라. 요새 김정은이가 니한테 하는 거 한번 봐라. 어떻게 하는지. 중국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변했다. 뭐 친절하다면 미국이 친절하게 거기까지 얘기해 줄 가능성도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만 하여튼 대충 이런 톤으로 얘기할 거다. 물론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죠. 대성공적인 뭐 미국과 불편함 없이 한미동맹을 재확인했고 변함없는 동맹관계인 것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약속받았다. 봐라. 국민들 모두가 판문점을 함께 걸어가는 걸 봤잖냐. 정보로 홍보를 할 겁니다. 자, 이것이 비핵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주는 것 아니고 여기에서 어중뺑뺑하게 대도 안 했는 대답 적당하게 하다가 사드 문제라든가 반화웨이 화웨이 공동전선에 대해서 어중간한 답하다가 비핵화에 대해서 대도 안 낸 제재 풀어돌락 하다가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쯤 더 보태가지고 트럼프가 지난 4월 27일 와싱턴에 헐레벌떡 뛰어와서 북한 제재 풀어달라 할 때에 내가 너한테 당신 문 대통령 당신한테 한 얘기 있다. 무기 사가라. 몇 년 전에부터 약속하던 거 아니냐. 그거 이번에 컨펌 해주면 좋겠다. 한 너댓 가지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북한 비핵화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 만남입니다.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국내 정치로 필요한 거고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트럼프는 그래도 한미동맹을 유지해가고 북한 비핵화를 끌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한국이 동맹국이라는 걸 강조해주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미동맹에 대해서 우리는 변함이 없고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철저하게 북한이 아니고 미국의 주도에 의한 대북 제재에 진정으로 참여할 의지를 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을 참여할까요? 최소한 그러기를 바라봅니다. 설사 그 가능성이 아주 낮다 손치더라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응원의 댓글, 토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